뚜르드 프랑스 선수들은요, 경기 중 1시간에 탄수화물을 90에서 120g까지 섭취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같은 동호인들이 무조건 따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록이 좋아지기 전에 배부터 많이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운 날에는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물을 계속 많이 마시면요, 오히려 몸 안의 전해질 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젖산 젤이라는 것까지 등장을 했죠. 우리가 피로 물질로만 알고 있던 젖산을 어떻게 하면은 또 다른 연료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뚜르드 프랑스에서 보급은요, 승부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하나의 경기 전략입니다. 오늘은 뚜르드 프랑스 선수들이 어떻게 보급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르에서 한 팀이 준비하는 물량을 보면요, 물통이 약 5,000개, 에너지버 3,000개, 에너지 젤도 3,000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8명의 선수가 21개의 스테이지를 달리는 데 필요한 양이죠. 그런데 올해처럼 폭염이 심한 해에는 마시는 물통뿐만 아니라 몸에 뿌리는 물통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량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어마어마한 물통과 젤의 개수가 아니라 선수들이 3주 동안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에너지와 수분, 전해질, 체온을 계속 관리한다는 점이죠. 그럼 먼저 프로 선수들은 경기 중에 왜 이렇게 많이 먹을까요? 선수들이 이렇게 많은 함량을 섭취할 수 있는 이유는 먹는 양보다 흡수 전략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30g이 들어가 있는 젤이라면 1시간에 3개에서 4개 정도 먹는 양이 120g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경기 시간이 한두 시간이 아니잖아요.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하게 되는데 젤만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15개에서 20개 가까이 먹어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선수들은 젤만 먹는 것은 아닌데요. 경기 초반에는 라이스 케이크나 에너지 바처럼 씹어 먹을 수 있는 고형식을 먹고 후반으로 갈수록 젤과 탄수화물 음료의 비중을 높여줍니다. 초반에는 씹을 여유가 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속도도 빠르고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보급의 종류도 바뀌게 되는 거죠. 보급 전략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탄수화물 양에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양을 효과적으로 흡수시킬 수 있을지 많은 연구와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죠. 그 결과 포도당 계열 탄수화물과 과당 계열 탄수화물을 함께 사용하면 좋다는 것이 연구가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쪽 문으로만 탄수화물을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 흡수 경로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해야 시간당 90g, 많게는 120g까지 가까운 탄수화물을 경기 중에 흡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또 하나 생기죠. 그럼 그냥 많이 먹으면 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더운 날에는 몸을 식혀야 하기 때문에 피부 쪽으로도 더 많은 혈류량을 보내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젤과 음료를 넣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껍거나 복통이나 설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평소 훈련할 때 실제 경기에서 먹을 양과 음료, 젤들을 훈련을 하죠. 저희가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픈 경험들을 아마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당 60g이 편해지면 70, 80으로 올리고 그 다음 90, 100 이상까지 적용을 시킵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려서 장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잘 먹는다는 건 고강도 상황에서도 속이 불편하지 않고 흡수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올해처럼 더운 뚜르에서는 탄수화물만큼 중요한 것이 전해질, 그 중에서도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성분은 아닙니다. 몸 안에서 수분을 잡아두고 혈액량을 유지하고 신경신호와 근육 수축에도 관여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요, 수분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트륨도 함께 빠져나가거든요. 이때 물만 계속 많이 마시면 몸 안에 나트륨 농도가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신 물이 몸 안에 잘 머물지를 못하고 속이 출렁거리거나 두통, 무기력증이 생길 수가 있죠. 심한 경우에는 저나트륨 혈증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경련도 유발을 할 수가 있죠. 물론 근육 경련을 전해질 부족 하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피로라던가 강도, 신경계 부담, 더위가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땀을 많이 흘리는 선수에게 전해질 보충이 부족하면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프로팀은 선수마다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땀에 나트륨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지, 더운 날 체중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함께 확인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선수들에게 맞는 물통에 들어가야 하는 탄수화물과 전해질 농도를 따로 준비를 합니다. 누군가는 탄수화물이 많은 물통을 받고요. 누군가는 전해질, 나트륨이 더 많이 들어간 물통을 받는 이유죠. 같은 팀 안에서도 모든 선수가 같은 양, 같은 물통을 마시는 것은 아닌데요. 체온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말씀드렸죠. 몸은 피부 쪽으로 혈액을 더 많이 보내서 열을 밖으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근육에도 혈액과 산소를 계속 보내줘야 하죠. 그러면 같은 파워를 내더라도 심박수는 더 빨리 올라가고 체력 소모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출발 전부터
쿨링 베스트를 입고 차가운 물에 팔을 담그고 저지 안에 얼음을 넣는 것이죠. 경기 중에는 오히려 간단한데요. 차가운 물을 마셔주고 머리와 목, 팔 같은데 물을 계속 뿌립니다. 마시는 물통과 몸에 뿌리는 물통이 따로 필요한 이유죠. 그래서 도움 선수가 더 많은 활약을 해야 되는 게 2026년 뚜르 드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최근 테스트 중인 원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젖산 젤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젖산이라고 하면은 피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젖산은 몸 안에서 이동을 하면서 심장과 근육의 연료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젖산 셔틀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이 원리를 통해서 탄수화물과 젖산염을 더한 젤이 테스트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포도당과 과당으로 들어가는 탄수화물 경로에 또 다른 연료 흐름을 더할 수 있는지 실험하는 단계인 거죠. 얼마 전에 열린 마라톤에서도 제품을 사용한 사례가 알려졌는데요. 뚜르 드 프랑스에서도 일부 팀들이 탄수화물과 젖산염이 들어간 제품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젖산이 몸 안에서 연료로 쓰인다는 사실과 젖산제를 먹으면 바로 기록이 좋아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입으로 먹는 젖산염이 얼마나 흡수되는지, 실제로 경기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탄수화물을 대신하는 성분이라기보다는 기존 보급에 새로운 연료를 더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단계로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럼 뚜르 드 프랑스 섭취 전략을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전 탄수화물을 잘 저장을 시켜줍니다. 선수들은 출발 몇 시간 전부터 흰쌀이나 파스타, 빵, 바나나처럼 소화가 편한 탄수화물을 조금씩 섭취를 해주는데요. 많이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속을 편하게 만들어주면서 근육과 간에 사용할 에너지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 중 고탄수화물 섭취와 전해질 관리입니다. 최근 선수들은 시간당 120g까지 섭취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포도당과 과당 계열을 같이 활용을 합니다. 여기에 땀으로 빠져나가는 전해질까지 계산을 해서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전해질이 들어간 음료를 함께 마셔주죠. 그래야 마신 수분이 몸에 머물고 더위 속에서 혈류량과 근육 기능을 제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죠. 세 번째, 경기 후 회복입니다. 뚜르 드 프랑스는 하루만 하는 경기가 아니잖아요. 3주 동안 이어지는 아주 장기간의 경기입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뒤에도 보급은 끝나지 않죠. 선수들은 경기 후에 바로 탄수화물 3, 단백질 1이 들어간 회복 음료를 마셔주고요. 이후 팀 버스와 호텔에서 흰쌀, 파스타, 감자, 닭고기, 생선 같은 소화가 편한 음식을 또 계속적으로 나눠서 먹습니다. 경기 전에는 에너지를 채우고 경기 중에는 에너지와 수분을 유지를 하고 경기 후에는 다음날 경기를 위해서 다시 회복을 하는 거죠. 이 3가지를 잘 지키는 것이 뚜르 드 프랑스 선수들이 지키는 핵심 보급 전략입니다. 그럼 우리 같은 동호인들은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먼저 프로 선수들처럼 시간당 100g 이상 먹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4시간 라이딩이나 그란폰도라면 우선 시간당 50에서 60g 정도의 탄수화물을 편하게 먹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되는데요. 출발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흰밥이나 빵, 바나나처럼 소화가 편한 탄수화물을 드셔주시고요. 출발 2-30분 전에는 바나나 또는 젤 하나 정도를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라이딩 초반에는 고형식 음식이 좋은데요. 바나나, 에너지 바처럼 부담이 적은 음식을 먹고 후반으로 갈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젤이나 탄수화물 음료처럼 먹기 쉬운 형태로 바꿔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더운 날에는 물만 챙기시기보다는 전해질이 들어간 음료나 전해질 태블릿, 전해질 파우더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가능하면 물통은 꼭 2개를 챙기세요. 하나는 마시는 용도고요. 다른 하나는 몸에 뿌릴 용도. 마시는 물에는 탄수화물과 전해질을 넣으시고요. 다른 물통은 머리와 팔, 목 등을 식혀주는 용도로 쓰시면 좋습니다. 젖산 젤은 요즘 저도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아직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필수 보급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테스트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섭취를 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기본 탄수화물 보급과 전해질, 그리고 쿨링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니까 꼭 잘 지켜주시고요. 최근 프로팀의 정밀함은 날이 갈수록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보급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도 점점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날의 코스, 파워, 체중과 키, 선수의 역할, 심지어 바람과 뒷바람까지 계산하면서 선수의 개인별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물론 이 차이가 하루 만에 우승을 만들거나 엄청나게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어주는 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긴 시간, 뚜르 드 프랑스처럼 3주 동안 누가 더 잘 먹고 더위도 잘 식히고 잘 회복하는지에 마지막 주 몸 상태가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프로 선수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 동호인도 배울 점이 굉장히 많으니 제가 제공해드리는 자료를 보시면서 본인의 보급 전략을 한번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뚜르 드 프랑스에 셰프가 따라다니거든요. 총 21스테이지를 진행을 하는데 3끼 하면은 63끼잖아요. 보통 120끼를 준비를 한다고 하네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준비를 하고 하루에 12시간 이상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Du Tour de France, à l'issue de l'étape de Foix hier, et quelque chose de dimanche avec on va de suite et longtemps.